리추얼, 신병철. 양복을 입으면 절도 있던 신사가 예비군복을 입으면 속칭 개로 변한다. 마음이 먼저 변한 것이 아니라 몸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자 마음이 변한 것이다. 유니폼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일본 프로야구 출신의 메이저리거 이치로는 타석에 들어서면 늘 똑같은 행동을 취한다. 오른손으로 배트를 투수에게 겨누고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에 옷을 축혀 올린다. 그리고 배트를 둥글게 돌려서 타격 포즈를 취한다. 그런 행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집중력을 강화한다. 이처럼 변덕스런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몸에서 먼저 느끼는 것을 마음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리추얼이다. 새해를 맞아 담배를 끊고 싶은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가? 외국어 공부를 지속하고 싶은가? 무언가 이루기를 원하는가? 이 책과 함께 당신만의 리추얼을 만들라.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리라 확신한다. 글재주가 없는 나는 글을 쓰다 한 번 막히면 꽤 오랜 시간 동안 꼼짝을 못하는 스타일이다. 이래저래 아무것도 못한 채 2주일을 그냥 허비한 뒤 스스로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러다가 우연히 인도 웃음클럽의 재방송을 보게 되었다.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글쓰기에 지친 나머지 미친 척하고 웃음을 따라해보았다. 입을 크게 벌리고 허리를 구부리고 손을 무릎 위에 대고 큰 소리로 하하하 하며 방송을 따라했다. 오래 하지도 않았다. 30초 남짓 큰 소리로 웃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상쾌한 기분이 느껴지며 뭐 별것도 아니었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야호를 외쳤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인도의 웃음클럽을 따라 한바탕 가짜 웃음을 터뜨리고 나자 다시 글이 써지기 시작했다. 마치 막힌 하수도가 뚫린 것처럼 그냥 글이 술술 풀렸다. 행동에 생각이 따라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뇌의 인지작용과 근육의 작용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육이 움직이게 되면 이것과 연결된 뇌신경이 활성화되고 뇌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인지 구성체가 활성화되어 사고나 태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망치를 잡으면 망치를 쓰는 것과 관련된 뇌신경과 인지 구성 영역이 활성화된다. 이때 연쇄적 활성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다. 즉 근육이 움직이면 관련된 뇌 부분이 활성화되고 여기에 연관된 기억과 정서 역시 활성화가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먼저 움직이면 생각이 따라온다는 관점은 매우 흥미롭다. 왜냐하면 생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행동이 긍정적 기억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긍정적 기억에 연결되어 있는 행동이 선행되어야 긍정적 기억과 감정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내 친구의 따라하기 전략이 도대체 왜 여성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유사성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무언가 비슷한 점이 있으면 대화를 시작하기 쉽고 대화를 하다 보면 금방 어색함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고향이 같거나 학교가 같거나 성이 같거나 외모가 비슷하면 더 가깝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특히 자신이 잘생겼거나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과 유사한 점을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그 이유는 자신과 유사한 점을 좋아해야 자신의 특징이 옳은 것임을 증명하게 되고 존재의 이유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유사성 효과가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유사성 판단이 사람이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정보 처리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새로운 사물을 볼 때 제일 먼저 어떤 판단을 할까? 그 대상이 나와 얼마나 유사한지 아닌지부터 살펴본다. 이것은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으로 나와 유사성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동지라고 생각하고 유사성이 낮다면 적이라고 생각해 적대감을 갖는다. 이것은 원시시대부터 인류가 생존해 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 중 하나다. 원하는 사람을 얻고 싶은가? 그와의 유사성을 만들어라. 가능하면 많은 측면에서. 그러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왜 부모는 이토록 자녀를 사랑할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유사성이 지각되기 때문이다. 닮은 것이다. 나와 닮았고 아내와 닮았다. 아이가 생김으로 인해 비로소 가족이 완성된다. 서로 유사성이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마지막 이벤트를 경험한다.
책의 마지막 장을 읽고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보고 아이의 졸업식에 참여하고 빵의 마지막 한 입을 먹고 잠자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한다. 그런데 날마다 일어나는 마지막 이벤트를 별 생각 없이 보낸다. 그저 원래 그런 것이니 하며 새털같이 많은 날 중 하나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경험을 이제는 다시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때 비로소 마지막이란 개념이 인식이 활성화되어 갑자기 안타까워지고 가치가 증가하고 삶에 대해 더 좋은 태도를 갖게 되진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마지막이라는 감정을 활용해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순 없을까? 이 흥미로운 현상을 에드 오브라이언과 피비 엘즈워즈가 발견하고 증명했다. 이들의 연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이 초콜릿을 마지막으로 먹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한 결과 마지막 5번째 초콜릿에 대해서 참가자들은 10점 만점에 8.18점을 주었다. 다음에도 먹을 초콜릿이 있다고 들은 그룹이 초콜릿 맛에 대해 6.26점을 준 것과 비교해 볼 때 월등한 차이를 보였다.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결과를 보면 마지막이라는 감정의 막강한 힘을 알 수 있다. 종료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마지막 것의 가치를 가장 크게 지각하게 만든다. 마지막이란 단어가 실험 참가자들에게 더 이상 초콜릿은 없을 것이라는 상실감을 활성화시켰고 참가자들은 상실감으로 인해 그 가치를 더 크게 느꼈다. 이 초콜릿이 마지막이에요 라고 하면 똑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맛있는 초콜릿으로 기억하게 된다. 그 이유는 더 이상 맛볼 수 없는 것이라는 손실된 지각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이란 감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을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루하루 똑같은 날을 보내는 것 같지만 어제와 오늘은 전혀 다르다. 날마다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매일의 가치가 증가할 것이다. 항상 밟고 오르는 그 계단도 날마다 느낌이 다르다. 나는 매일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오르는 이 산의 풍경은 오늘 경험하는 마지막 광교산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다. 강물에 몸을 담그면 같은 물인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사람이 같은 물이라고 착각할 뿐이다. 우리는 날마다 마지막을 산다. 마지막 경험임을 잊지 않으면 행복지수가 증가하게 된다. 내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등 이들과의 즐거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초콜릿일지도 모르니까. 놓친 고기도 그렇고 못 본 영화도 그렇고 하고 싶었던 것이 불가능해지면 왜 이렇게 아쉬움이 커지는 걸까? 그것은 심리적 상실감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을 무언가에 의해 갑자기 못하게 되면 심리적 상실감은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느끼는 심리적 반발을 리액턴스라고 한다. 리액턴스는 비단 낚시 등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이런 일은 빈번히 일어난다. 1972년 미국의 마이애미주 플로리다에서는 환경 문제로 인이 들어간 가루비누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시켰다. 반면 마이애미주 템파에서는 인이 들어간 가루비누의 생산과 판매를 아직 허용하고 있었다. 플로리다와 템파 양쪽 모두에서 인이 들어간 가루비누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플로리다에서만 구매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소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인이 들어간 가루비누를 훨씬 더 좋은 제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지 못하게 되니까 훨씬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구매할 수 있던 제품을 갑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구매할 수 없게 되자 지각된 상실감이 커졌고 해당 제품에 대한 가치를 실제보다 더 크게 인식한 것이다. 흔히 듣는 오늘 당신이 허비한 하루는 어제 죽어가던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입니다 라는 말은 하루의 희소성을 환기시켜 삶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대표적인 리액턴스 활용이다. 그리고 그것을 리추얼화한 것이 바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을 리스트업한 버킷리스트다. 우리는 평상시 건강할 때는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소중한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소비하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날 내게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 미뤄두었던 일들을 진작 할 거리라며 후회한다. 마지막은 갑작스럽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서를 미리 쓰거나 묘비명을 미리 준비하는 리추얼은 우리의 남은 삶을 의미 있고 경건하게 만들어준다. 또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하고 지어나가는 리추얼은 우리를 관습과 일상의 족쇄에 머물지 않고 도전하고 경험하고 느끼게 해준다. 혹시 지금 삶이 진부하고 지겹게 느껴진다면 펜을 들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는 것은 어떨까?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혹시 내 생에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우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삶을 살아요. 별거 아닌 일에도 화를 내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아닌 척하기도 하며 새로운 경험보다 침대에 누워있는 쪽을 택하기도 하죠. 귀찮아 다음에 하지 뭐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다른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긴 한데 저는 할머니와 정말 친한데요. 올해 연세가 90세가 되셨어요. 할머니는 본인이 60살만 돼도 세상을 펄펄 날아다닐 것 같다고 말하세요. 뭐든지 할 수 있을 나이라면서요. 그런 할머니가 보기에 20대, 30대, 하물며 40대도 얼마나 좋은 나이일까요?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날들이 누군가에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날이라는 걸 깨달으며 살아보세요.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인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도장 깨기처럼 지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이 당신이 당신의 인생에서 누리는 가장 젊은 날이에요. 누군가는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젊음이니 우리 이 푸르른 젊음을 소중히 그리고 감사하게 써봐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50대라고요? 괜찮습니다. 90세 할머니에게는 50세도 처음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작가의 말처럼 가짜라도 좋으니 일단 웃어보세요.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짓고 소리내어 웃으면 우리 뇌는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 당장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기분이 좋아졌기를 바라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